힘든 상반기를 지내고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도전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특집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 특집에서는 7월 달에 유망 섹터 3가지를 미리 선정해서 하나씩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벼뜨는 태양광. 과연 이 어려운 장에서 태양광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먼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태양광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서는 원전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정확히 팩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조사해 보면 네. 이번에 리파워 EU라고 해서 400조 투자입니다. 2030년도까지요. 오, 400조입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만, 육상 풍력 말고 해상 풍력만 2030년도까지 9배 이상의 성장을 합니다. 예.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냐? 유럽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그동안에 러시아에 의존해서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자립에 대한 의지를 키울 필요 없었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는 거에서 미래 환경 부분 때문에 아주 멀리 내다보고 탄소 중립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탄소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에너지 자립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없이 올겨울에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국의 안보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할 수 있는 경우 유럽에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옵니까? 가스가 나옵니까? 네. 안 나오거든요. 결국에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 1980년대까지 전형적으로 북해에서의 유전을 수출했던 국가인데 2004년도 이후에는 수출 안 합니다. 수입에 의존하였거든요. 네. 그런 나라도 최근에 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 태양광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뭐 지자체 여행 가보시든 안 가보시든 우리가 보시면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북유럽 쪽은 풍력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남유럽 쪽은 좀 태양광이 좀 환경적으로 유리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비춰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유럽에서의 큰 규모의 자본들이 투자가 되고 있고 예. 인플레이션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인플레이션 가계 소비가 위축되니까 소비 지출을 못 하겠지만 정부에서는 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돈 쓸 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전혀 우려 없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다. 그럼 태양광 풍력 계속 봐야 될 거고 미국에서도 전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50년도까지 좀 보면 이게 놀라운 자료인데 우리나라 원전 좋아요. 원전도 네. 좋고 다 좋은데 전 세계가 205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 중에서 영국 그 기후 에너지 자료 기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발전비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70%가 넘고요. 원전은 전 세계 6%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현재 덴마크, 스웨덴 50%가 넘는 태양광 풍력의 발전 비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영국, 독일, 미국 같은 경우 20% 넘거든요. 예. 베트남마저도 신재생에너지 10%고요. 전 세계 평균 신재생에너지가 10%고 우리나라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인플레이션하고 관계 없잖아요. 정부가 돈 써서 발전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전력 인프라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계속 봐야 되겠고 그러면 종목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현대에너솔루션, OCI, 하나솔루션, SDN이 대표 종목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유망 섹터 이어서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수급 경고등입니다. 최근에 이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죠. 그래서 그런지 올여름 최악의 이제 전력 보립 고개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이런 관련주들이 오르려면 블랙아웃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벌써 우려가 있는 게 공급 예비를 계속 다운되죠. 예. 다운되는 모습 예. 보여주는데 글쎄요, 뭐 이제 한편으로는 탈원전을 외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정쟁의 어떤 논쟁인 것 같고 예. 투자자분들은 뭘 보았으면 좋겠냐면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현장을 다녀와서 수주가 얼마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발전소를 쳐요. 조력이든 화력이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그럼 발전소를 짓고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면 태양광 패널 깔고 풍력 타고 달아놓으면 끝납니까? 예. 뭐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면 전기가 알아서 들어오나요? 전력기기가 당연히 따라가겠죠. 자동차를 만들면 타이어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말이죠. 핸드폰을 만들면 반도체가 필요하듯이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 됐다 그러면 이 전력 인프라의 전력기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네. 뭐 작게는 재롱전기, 뭐 일진전기 이런 변압기라든가 초고압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의 인프라가 전력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그 회사들의 수주가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또 이 종목 섹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하반기에 봐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7월의 유망 섹터 마지막 1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 방산주. 이번에 윤 대통령이 유럽에서 세일적인 나서면서 또 우리 K방탄이 또 그만큼 부각됐죠. 네. K방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방점을 찍을 거예요. 7월 달에는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려옵니다. 한 번은 쉬어갑니다. 결국 내려오겠죠. 한 번 더 언젠가는. 쉬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 정확히 말하면 좀 제가 보는 관점. K세일즈가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 때문에 올라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작년에는 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일즈 때문에 아니라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한국의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이 있었고 가성비가 있었고 수입 금액보다 수출 금액이 역전 현상이 생겼거든요.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K방산의 제품이 하자가 있어요. 성능도 떨어져요. 가격이 싸면 뭐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똥탱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전차라든가 뭐 장갑차라든가 고등훈련기라든가 보니까 한국에서 발생한 하고 있는 뭐 미사일 현무 이런 것도 네. 성능이 좋구나. 가성비가 좋구나. 이게 부각된 거죠. 거기에 촉매제가 트리거가 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 군비 증강은 점진적으로 항상 전 세계가 했습니다만 화들짝 놀라면서 더 빨라진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국의 군사 무기들이 많이 대여가 아니라 줘버리니 지원하니까 자국의 군사 무기가 부족하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다 협조해도 미국에서 쉽지 않을 것 같고 본인들 자국의 경제력하고 비교해보니 한국의 K방산이 가장 합리적인 구매처가 되겠구나. 이런 뭐 실리적인 거기 때문에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안보 문제로 전 세계 나토가 또 덴마크랑 스웨덴 그 회원국이 된다면 영토가 더 확장되면서 군비 증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성비와 합리적인 제품의 구매처인 K방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출액이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뭐 한국항공 같은 경우는 KF-21의 시제기 전투기가 몇 년 후에 성공하는 거 여러 번 지켜봐야 되는데 7월 달에 첫 비행이 조종사 비행이 있다고 해요. 그런 뉴스 참고해 주시고요. 방산주는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7월은 쫓아가지 말고 눌러주는 것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7월 첫날 좀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다행히 네. 지금 2,300선을 다시 올라서긴 했는데 좀 전략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자꾸 하락장을 보시는 분은 주식을 안 해야 되고 주식 방송 안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 농사를 접어야 뭐 열매 맺을 것도 없고 1년 내내 비가 안 오면 뭐하러 농사 짓고 사우디에서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라는 것은 사이클 있잖아요. 부동산도 안 좋을 때도 있고 주식시장도 그런 과정에서 인내해서 자산 시장이 나중에 증가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로소득을 투자하는 자산의 시장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탈중국에 대한 뭐 논란의 발언들 때문에 약간 심리적인 변동도 있을 거고 예. 지금 시장이 침체됐고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들 조금의 수급에 있어서도 악화되는 변동이 있는데 최근 100포인트가 하루아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심리인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바닥에서 세계 대공황이 와서 2년, 3년, 4년, 5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20년처럼 하락할 것 같으면 주식하지 마셔야죠.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안 봅니다. 지금 시점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잡히고 이것이 둔화가 된다면 결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자신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산을 잘 보유하시기 바라요. 지금 삼성전자 8만 원 갖고 있는 분한테 손절하라고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산을 보유해서 가져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을 키웠으면 좋겠고 그런 마인드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달에서 첫날 하락하는 건 당연히 6월 달 내내 하락했는데 7월 달에 한 번쯤 하락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네. 지수로 보면 2,300포인트 전후 때에서의 등락은 뭐 이겨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은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